안녕하세요. 정글도축가입니다. 현재 저는 최근에 벌어졌던 일본도 사건을 시작으로 도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제가 받았던 경찰청 공문서들과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아직까지 사건이 진행 중이라서 뭐 이렇다 할 명백한 결과가 없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평소에 짧은 영상만 만들다가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도검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이고, 두 번째는 유무죄를 떠나 저의 도의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저는 전부터 어떻게 이런 칼들을 홍보하고 팔 수 있냐 등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따가운 눈초리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댓글들로 지적을 받기도 했고, 몇몇 사람들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한 제품들을 판매한다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도검깨나 알고 계셨던 분들도 정글도 수집가가 문제가 많다며 지난 5년간 각종 루머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퍼뜨린 것 또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의사표현에 대해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그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근거 없는 루머와 이유 없는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검법에 대한 저의 생각과 두 번째는 도의적인 저의 책임입니다. 추가로 저는 일본도 사건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사건의 시작이기도 하고 뉴스에서 교묘하게 계속 엮고 있으니 아닌 부분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일본도 사건에 대해서 제3자의 생각도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일본도 사건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가해자가 일본도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지하고 들고 다녔던 사실과 망상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언론과 정치권은 이런 사람에게 도검 소지허가증을 내어준 게 문제가 있다며 도검 관리가 엉망진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후 24년 8월부터 두 달간 도검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다수의 도검 소지허가자의 소지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쟁점에서 빗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에서 사용된 흉기가 화재성이 있는 일본도이기 때문에 도검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을 유발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도검 관리가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포기한 정신질환의 관리입니다. 이번 일로 도검 전수조사, 소지허가 박탈 등 도검 관리가 더 체계적이고 강화가 된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이 사건은 인권과 치안이라는 난이도 높은 쟁점을 다루는 정신질환 관리가 도검 관리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본도 사건과 별개인 제3자로서의 생각과 견해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저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사건과 저를 계속 엮고자 하는 언론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본도 가해자에게 칼판 업주를 검거했다면서 교묘하게 일본도 사건과 제 사건을 함께 엮었습니다. 사실부터 체크하면 일본도 가해자는 2024년 올해 1월에 일본도를 구매했고 저는 2022년 5월 17일에 도검 판매업 폐업을 했으니 시기상 명확하게 맞질 않습니다. 화제성이 좋다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사건을 함께 엮거나 허위로 뉴스를 보도하는 행위는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도검법에서 두 가지를 비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도검법에서 언급되는 흉기에 대한 정의이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도검법에 대한 애매모호함입니다. 도검법에서 언급되는 흉기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흉기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해보면 첫 번째, 칼끝이 뾰족하고, 두 번째, 날이 서있고, 세 번째,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도검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도검이란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검에 해당하는 칼은 경찰서에 신고해 도검 소지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칼끝이 뾰족하고 날이 서 있으면 도검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식칼 사시미와 같이 식용으로 쓰이는 칼들은 모두 이렇게 칼끝이 뾰족하고 날이 서 있습니다. 이 칼은 제가 쿠팡에서 7,000원 주고 구매한 식칼입니다. 칼끝이 뾰족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도검법으로 보았을 때 이 칼은 명백하게 도검에 해당되어야만 마땅한 칼입니다. 하지만 용도가 투명하다는 이유로 도검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에이, 식칼은 누가 봐도 식칼로 쓰잖아. 근데 네가 판매한 건 딱 봐도 살상용인데?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특정 용도로 단정 짓는 것은 인지적으로 고착된 편견이며 심리학적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마치 몸에 타투가 있으면 그 사람의 행실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칼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칼은 칼끝이 뾰족하고 날이 서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일본도와 칼 길이가 비슷해 보입니다. 외형상으로나 도검법으로 보았을 때 이 칼은 명백하게 도검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칼은 도검 소지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는 칼이고 이렇게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칼은 마구로키리라는 칼로 100kg 이상의 대형 참치를
해치를 해치할 때 쓰는 칼이기 때문입니다. 이 칼은 일식집에서 사용하는 복고칼입니다. 길이나 외형상으로만 봐도 명백한 도검에 해당되지만 용도가 뚜렷하다는 이유로 도검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흉기로 사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흉기에 대한 정의를 검색해보니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흉기란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조건,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조건, 도구, 그 어떤 사물이어야 합니다. 용어를 풀이하면 즉 사람에게 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에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어떠한 사물을 이용하면 흉기에 성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타인에게 해를 가했다면 방금 말한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니 흉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집에 있던 볼펜을 가지고 타인에게 해를 가했다면 이 또한 흉기의 두 가지 조건에 성립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도검법을 보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은 생김새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도검법에 대한 첫 번째 비판입니다. 도검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 길이 15cm 이상인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즉 도검의 성립 비주는 첫 번째,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 그 중에서 칼, 검, 창, 치도, 비수인 것, 세 번째, 성질상 흉기로 쓰일 수 있는 것, 네 번째,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다섯 번째, 제크나이프는 6cm 이상인 것, 여섯 번째, 비출 나이프는 5.5cm 이상인 것, 일곱 번째, 그 밖에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칼. 이 7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성립된다면 도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 또한 역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가, 사용 용도에 대한 부재이고, 두 번째 오류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흉기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누가 하는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입니다. 만약 이 법에서 식칼과 사시미 등 식용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도검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었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관상용, 단순 소장용, 수집용 등 사용에 대한 용도가 부재일 경우에 도검으로 간주한다 라고 명시되었으면 이해가 명확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법에서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흉기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법에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은 앞서 많은 오류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날길이와 생김새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상 용도가 더 중요한 사안이고, 그 사물의 성질보다는 누가 흉기 목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은가를 생각하며 판단하고 어떻게 이를 사전에 미리 통제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검법이란 국민의 안전과 법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검법이 정말 국민의 안전과 법의 질서를 확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이건 계획적이건 누군가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데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면 제 아무리 식용 목적으로 샀던 칼이라고 하더라도 흉기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흉기는 통제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도검법에 대한 두 번째 비판입니다. 저는 지금 도검법을 비판하는 것이지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제 입장에서 도검법을 비판하는 것은 시기상 좋지 않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미지를 잠시 뒤로 하고 저는 이 시점에서 도검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총포 도검법은 형식상으로는 아마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검법은 누군가 이렇게 깊이 파고들지 않고서야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함이 지속되면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만든 도검법은 제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흉기난동과 같은 범죄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두 가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칼 운반 허가증. 일본도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일본도를 자유롭게 가지고 활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운반에 대한 통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검 소지 허가증의 경우 운반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또 과거에 칼에 관련된 범행 사건 사고 기록들을 살펴보면 주로 내부에서 외부로 흉기를 들고 이동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칼을 외부로 가져갈 때 허가증을 받게 한다면 불필요한 범죄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특정한 이유 없이 식칼 등을 외부로 들고 다닐 수 없도록 한다면 실수나 고의적 사건을 발생할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누군가 음주를 하고 차를 몰기 직전에 대리를 부를지 직접 음주운전을 할지에 대한 갈등을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처럼, 칼 운반 허가증은 칼을 외부로 가지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칼 소지 허가증. 실제 도검법에서 도검이라고 하는 것은 식용 칼들을 제외한 모든 칼을 지칭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칼 소지 허가증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칼을 포함한 모든 칼을 말합니다. 제가 칼 소지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 관점에 있어서 시칼도 범행으로 쓰이게 된다면 명백하게 흉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질서를 위해 만든 도검법은 칼의 생김새나 모양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소지하는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칼 소지 허가증은 소지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누구나 쉽게 칼을 소지할 수 없도록 허가를 받게 하여 자신이 구매한 칼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칼 소지가 방지되며 사람들이 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 해결책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제도들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흉기 범죄와 같은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이 도입된다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법이 명확해져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 또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검법이 발전한다면 전보다 사회적 질서와 안전이 확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던 시청자분들 중에서 더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5년 동안 정글도 수집가를 운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1년 1월부터 22년 5월까지 경찰청에서 정식 절차를 밟고 도검 판매업을 운영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현존하는 도검법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도검 판매업 폐업 이후엔 도검에 해당되지 않는 칼들을 판매해 운영해왔고 애매모호한 제품들은 모두 명백하게 질의를 통해 공문서를 받거나 도검법을 준수하며 판매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제 불찰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누가 저에게 너가 소개하는 제품이 옳은 제품이고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제품이야? 라고 질문해 온다면 사실 저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품이 정말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 내가 파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영상을 보고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깊은 충동을 느꼈다면 그 범죄에 제가 직접적으로 일조하지 않았어도 저는 깊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최근 사업이 정리되기 이전까지 의구심과 반박심, 자기 합리화가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상이라는 본질은 같아도 범죄 영화로 만들면 작품으로 평가받고 내가 만들면 범죄에 일조하는 것 같이 형성되는 분위기를 못마땅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쩌면 제가 칼을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으로서 내가 만든 영상 정도의 수위는 괜찮다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의견을 애써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스스로 결여되어 있었다고 판단했고 제가 만든 영상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모두 동의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저의 불찰이라고 판단해서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들을 시청자들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 공개 처리할 예정입니다. 처리 방식은 유튜브 커뮤니티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고 투표 날짜 또한 영상이 올라간 뒤에 고정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 저는 저로 인해 불편함을 드린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3년 다수의 흉기 난동 사건들과 24년 일본도 사건을 보면서 저 또한 가족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느낀 것은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칼을 판매해온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일종의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매번 벌어질 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저뿐만 아니라 칼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들도 똑같은 심경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과는 다른 방향성으로 영상을 만들 것이고 앞으로 많은 시청자들과 구독자들을 위해 유익한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